안녕하세요. 자녀교육 정보 채널 드림맘입니다. 오늘은 의대 가는 법 그리고 성적 올리는 법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설명드리기 위해서 오늘 서울대 의대 본과 2학년 정영군을 모셨는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현재 본과 2학년 재학 중인 김정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이거는 조금 두 가지로 나누면 좋을 것 같은데 우선 의사가 되고 싶었던 거랑 서울대 의대에 가고 싶었던 거랑 조금 달랐던 것 같아요. 시기가 사실 다들 좀 어릴 때부터 멋있는 직업 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저도 약간 어릴 때부터 의사는 좀 멋있는 직업이니까 하고 싶은 직업들 중에 하나? 그런 느낌이었다면 아마 제가 서울대 의대를 가겠다 딱 마음을 먹은 거는 고등학교 들어간 다음부터 그랬어요. 물론 제가 그 전에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때도 이제 자사고나 영재고 이런 입시를 준비는 했었는데 그것은 서울대를 가는 것보다는 그냥 좀 더 좋은 학교를 가고 싶어서 그런 걸 준비했었다면 이제 고등학교 들어간 후에 성적도 좀 나오고 이제 저의 적성이나 미래에 대한 좀 계획 그런 걸 이제 잘 생각하고 따지다 보니까 이제 의사를 하고 싶고 그다음에 또 서울대 의대를 가야겠다 마음을 먹었던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하면 일반고가 메리트가 더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제 차이가 있다면 만약에 제가 자사고로 갔었다면 아마도 일단 내신이 이 정도로 안 높았을 거라는 생각을 했고 아무래도 일반고가 좀 더 내신 따기가 쉬운 게 첫 번째 메리트란 메리트고 제가 다닌 학교가 일반고 중에서도 조금 더 유리한 점이 있었다면 과학 중점 학교라 가지고 이제 과학 관련된 대회도 되게 많았고 좀 동아리도 되게 학교에서 지원을 적극적으로 해준 편이어서 어떤 동아리를 주로 하셨어요? 저는 이제 화학 동아리를 3년 동안 했었고 그 다음에 틈틈이 이제 프로젝트성으로 산출물을 만드는 그런 동아리를 고등학교 1, 2학년 때 1년씩 했었거든요. 그런 동아리 활동도 지원해주고 대회도 많은 것이 아무래도 조금 더 유리하지 않았나 다른 일반고에 비해서. 저는 이제 사실 제 고등학교 때까지는 제가 공부를 많이 했다고는 생각을 안 했었는데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그 이유가 저는 공부를 그래서 어느 하루에 정말 열심히 몰아서 했다기보다는 꾸준히 오랫동안 많이 해서 제 체감상으로는 공부를 많이 안 한 것 같다 느꼈던 것 같아요. 꾸준히 매일 생활화해서 공부를 한 거군요. 고3 때만 그런 게 아니라 중학교 때부터 이제 새벽 한두 시까지 공부한 게 좀 습관화가 되어 있다 보니까 고3 때 공부 시간만 따지면 다른 친구들보다도 적을 수 있어요. 아마 중학교 1, 2, 3학년, 고등학교 1, 2, 3학년 그 6년 동안의 공부 시간을 합하면 아마 남들보다 몇 배 더 많지 않을까. 이건 약간 정석 케이스네요. 그리고는 수면 시간은 어떻게 됐어요? 수면 시간은 보통 한두 시쯤에 자고 학교를 가야 하니까 8시엔 일어났거든요. 수면 시간 자체는 보통 7시간 정도 잤던 것 같아요, 대충. 제가 새내기 때는 속된 말로 이제 의대뽕, 서울대뽕 그런 프라이드가 좀 있었는데 지금은 저도 이제 다른 친구들로 치면 4학년이다 보니까 좀 나이도 있고 하다 보니 그런 건 좀 없어졌고 대신 요즘 이제 친구들이 취업 고민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근데 저는 그런 고민은 없을 때 확실히 의대 오길 잘했다 느끼고 그다음에 또 좋을 때가 과외 구할 때 아무래도 조금 페이를 세게 받을 수도 있고 또는 더 잘 구해지기도 하고 그럴 때 확실히 서울대 의대가 좋구나를 느끼는 것 같아요. 솔직하게 말하면은 항상 어느 정도는 잘했던 것 같은데 중학교, 초등학교 이럴 때는 반에서 5등 정도 안에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고등학교 간 다음에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첫 시험 중간고사를 딱 봤는데 그때 전교 5등인가 6등 해가지고 되게 놀랐던 기억이 있어요. 저희가 좀 학교도 인원이 좀 많은 편이었거든요. 15반까지 있고 살면서 그렇게 높은 등수를 받은 적이 없는데 그렇게 받아가지고 깜짝 놀라고 그때부터 이제 약간 아 진짜 의대 가볼까 이런 생각도 그때부터 슬슬 했던 것 같아요. 국어 같은 경우는 저는 교과서에 보면은 이제 학습 활동 이런 게 있어요. 학습 활동이 뭐냐면 소설 같은 작품 하나 읽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이 소설에서 주제는 이런 식으로 약간 교과서에 질문이 있는 게 있거든요. 저는 그 학습 활동에 있는 질문에 대한 답을 다 외웠어요. 거기서 이제 시험 문제가 많이 나오거든요. 특히 서술형 이런 걸로. 저는 그런 학습 활동 같은 거를 다 외웠고 질문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은 다 암기를 하고 시험을 봤거든요. 주제라든가 학습 활동, 뭐 형식적 특징 이런 실험에 나올 만한 거는 다 외워야
외워야 한다. 수학 같은 경우는 사실 내신이랑 수능이랑 공부법이 크게 안 달라요. 수학 말고 다른 과목들은 정말 내신 시험 기간에 교과서를 위주로 봤었어요. 근데 수학은 교과서도 당연히 다 보지만은 문제집을 정말 많이 풀었어요. 수학 같은 경우는 교과서에서 문제가 그대로 나오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최대한 다양한 유형의 문제를 풀어보는 것이 제일 좋다 생각했어서 특히 그러면 좋은 문제집 같은 거 있어요? 추천해 줄 만한 문제집? 추천 문제집이 있다면 그냥 수능 기출 문제집이나 문제 수가 정말 많은 그런 문제집을 선호했어요. 예를 들면 센 자이스토리 이런 거 있잖아요. 문제 퀄리티도 중요하긴 한데 일단 많은 문제를 푸는 게 좋다고 생각해서 그냥 문제 수가 많은,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그냥 두꺼운 문제집을 하나 사서 풀고, 이제 더 중요한 것은 그거에 대한 오답을 잘 해라. 그 다음에 이제 문제를 많이 풀다 보면은 스스로가 그 문제의 유형을 나눌 수가 있게 돼요. 가끔 보면 이제 공부 잘하는 친구들이 쉬운 문제, 계산 문제 이런 건 안 풀고 넘기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저는 그게 정말 안 좋다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여러 번 푸는 거는 의미가 없을 수 있지만 한 번은 꼭 풀어봐야 한다 생각을 해서 문제집을 사면은 다 풀고, 교과서 같은 경우는 사실 문제가 대체로 쉬운데 그 문제들도 모조리 다 풀었었어요. 그러면 영어는 어떻게 준비하셨어요? 네, 영어 같은 경우는 제가 사실 내신 등급이 잘 나온 편은 아니어서 당당하게 이렇게 공부하세요 말하기는 조금 부끄럽긴 한데, 이거는 제가 고3 때 돼서야 좀 깨달은, 그때 좀 만든 공부법 중 하나예요. 어떻게 했냐면 형광펜을 일단 색을 한 2개 정도 준비를 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 노란색 형광펜으로는 어떤 걸 밑줄을 긋냐면 구문 분석이 잘 안 되거나 해석이 좀 안 되는 그런 문장을, 그래서 노란색으로 형광펜을 그어주고, 그 다음에 다른 색, 예를 들면 초록색 이런 걸로는 지문 또는 그 문단에서 주제나 이제 핵심 문장 있잖아요. 그런 거를 밑줄을 그어줬어요. 그렇게 하면 좋은 게, 사실 시험에 보통 그 형광펜 친 거에서 다 나오거든요. 왜냐면 일단 해석이 안 되고 구문 분석이 안 된다는 건 어려운 문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시험 문제 되게 좋고, 또 당연히 그 문단이나 지문의 주제문도 문단을 요약해주는 문장이다 보니까 시험에 내기 되게 좋은 부분이 있다 보니 저도 그렇게 한번 해봤더니 정말 시험도 그 밑줄 친 거에서 다 나오더라고요. 나머지 한 색깔 저는 보통 회색으로 모르는 단어 보통 그렇게 3가지 정도 이렇게 잘 체크해주고, 그리고 내신 같은 경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암기가 워낙 중요하다 보니까 그 형광펜 친 문장을 다 외우려고 했고요. 탐구는 일단 제가 과탐, 사탐을 다 합해서 이제 말하려고 하는데, 탐구는 정말 100% 암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사실은 저는 일단 교과서에 나온 작은 문장 또는 구석에 보면 이렇게 네모 쳐져갖고 조그맣게 써져 있는 거 있거든요. 그런 것까지 다 외웠어요, 내신은. 근데 그 교과서를 정말 통으로 이렇게 여러 번 보는 거는 약간 의미가 없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했냐면 우선 처음엔 교과서를 한 3번 정도는 그냥 통으로 읽어요. A4 용지 같은 거에다가 대단원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우리 주변의 원소 이런 식으로 대단원 있으면은 그걸 딱 쓰고 그거에 대해 내가 아는 것을 다 써보는 거예요. 교과서 안 보고 다 써본 다음에 그 다음에 뭘 하냐면 교과서랑 그 제가 쓴 거랑 비교를 하면서 빠진 내용을 이제 다른 색깔 펜으로 쓰는 거죠. 첫 번째 물은 걸 빨간색을 썼으면은 이제 그거 빨간색을 다시 외울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이제 이면지나 백지 꺼내가지고 그 단어에 대해서 아는 내용을 다 써보는 걸 한 번 더 해봐요. 그럼 또 거기서 또 새로운 물은 게 있거나 외웠어야 했는데 못 외운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한 2-3번 하다 보면은 교과서가 이 정도여도 이렇게 한 두꺼워도 외울 게 거의 노트 1-2장으로 확 줄어요. 수능 같은 경우는 제가 생각하기에 제일 좋은 교재는 기출문제집이랑 EBS 그 둘이고, 그 중에 좀 더 중요한 게 있다면 저는 기출문제집을 얘기하고 싶어요. 사실 저는 기출문제집들의 차이는 그 해설이 커요. 왜냐면 문제 자체는 똑같은 게 어차피 다 수능 평가원 모의고사 기출이잖아요. 그래서 문제는 다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해설을 제일 자세히 써줬거나 또는 내가 편하게 해설 써줬거나, 나에게 맞는 해설집을 가지고 있는 기출문제를 풀어라. 기출문제집이 없는 범위 같은 경우는 EBS에서 또 뽑아서 풀고 하면 되니까. 엄청난 노력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많은 문제집 다 풀고 그리고 EBS도 풀고. 네, 사실 기출은 또 한 번 보진 않고 한 3번씩 본 것 같아요. 수능 같은 경우는 이제 우선 기출문제집을 제가 강조하고, 2번째 강조한 거는 생활습관. 생활습관? 되게 의외네요. 사실 수능은 어떻게 보면은 그날 하루의 시험으로 다 좌우하는 거잖아요. 맞죠? 그렇다 보니까 평소에도 수능과 가장 비슷한 환경에서 공부를 하는 게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걸 몇 년간 했나요? 고3 때 1년이면 충분해요. 고3 1년 동안 제가 일단 했던 게, 첫 번째로는 아침 7시에 일어나고 12시에 자기. 수능을 다 아침에 보잖아요. 아침 8시 반이었나? 지금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아침 일찍 보다 보니까 수능날도 그렇게 일어나야 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뭐 어디서 읽은 건 아니고 제가 들었던 그 인강쌤이 알려주신 건데, 아침 일어나고 한두 시간 지나야 머리가 잘 돌아간다 뭐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일찍 일어나는 게 첫 번째로 중요하고,
그다음에 저는 이제 보면은 순서가 그 밥 먹기 전에 국어 수학 보고 밥 먹고 영어 탐구를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우선 일어나자마자 국어 공부를 했어요. 왜냐면 국어를 제일 처음 보니까. 수능 시간표에 맞춰서 시험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이게 되게 사소해 보이고 당연히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생각하는데 생각보다 이렇게 하는 게 힘들거든요. 힘들죠. 네. 많이 힘들죠. 수능 시간표 맞춰서 공부한 게 생각보다 힘들어서 그거를 1년 동안 꾸준히 유지해 주는 것이 또 하나의 꿀팁이라 생각을 합니다. 이거 좋네요. 그러니까 생활 습관도 지키고 그리고 그 수능과 같은 시간대에 그 과목들을 그 공부를 했다는 거죠. 수능 공부법을 과목별로 조금씩만 더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국어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 제가 기출문제집 강조드렸죠. 근데 저는 지문을 좀 정독하는 연습을 했어요. 정독을 하면 어떤 게 좋은 거죠? 착각이라 할 수 있는데 시간이 없다 보니까 글을 되게 빨리 읽고 문제를 풀 때 문제 보고 글 보고 문제 보고 글 보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면 오히려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시간이 더 걸리더라도 글을 좀 열심히 보고 문제를 풀 땐 대신 지문으로 다시 안 돌아갔어요. 요즘 비문학 독서 지문이 어렵다고 하잖아요. 그 독서 지문의 내용을 그냥 다 좀 이해를 하고 있다면은 문제 푸는 건 그냥 뭐 이 글에서 옳은 내용은으로 다 줄여진단 말이에요. 내용을 잘 이해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정독하는 연습을 많이 했었고, 근데 이제 처음엔 그게 시간이 오래 걸리다 보니까 그 제한된 시간 안에 문제를 다 못 풀 수도 있는데 이걸 연습을 많이 하다 보면은 읽는 속도도 빨라져요.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이제 수능 볼 때는 충분히 다 문제를 풀 수 있게 됐다, 뭐 이런 말씀을. 그 다음에 수학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전 수능과 이제 내신의 차이는 수학에선 킬러 문제라 생각해요. 흔히 말하는 오답률 되게 높은 문제 한 4개 정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킬러 문제를 어떻게 공부했냐 말씀드리자면, 정말 이제 시중 나오는 이제 교재들 보면은 정말 어려운 문제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어려운 문제들을 최대한 해설지를 안 보고 1시간이 걸리든 2시간이 걸리든 풀려고 노력을 했어요. 우선은 일단 최대한 시간 오래 잡고 노력을 하면은 그 문제를 못 풀더라도 머리를 계속 쓰기 때문에 그런 머리 쓰는 훈련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문제 풀려 했고, 근데 2시간까지 봤는데도 못 풀면은 그때 이제 해설지를 보는 방향으로. 해설지도 이제 바로 보고 다 베끼지 않고, 해설지도 보면 약간 스텝이 여러 개 있을 거예요. 약간 해설지가 한 페이지 전체 있으면은 일단 한 문단 보고 그걸 이제 힌트처럼 사용해서 그걸 갖고 뒤에는 혼자 풀어보려고 노력하고, 그런 식으로 최대한 이제 해설지의 도움만 받고, 해설지는 약간 보조 역할로만 쓰고 문제는 내가 풀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는데,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아마 킬러 문제 푸는 실력을 늘려주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영어는 그냥 저는 조금 강조하고 싶은 게, 영어는 진짜 시간 싸움이거든요. 왜냐면 한 문제 푸는데 40초, 50초밖에 안 걸려야 해요. 그래서 실전 연습을 평소에 많이 해주고, 그리고 듣기를 보통 사람들이 무시를 많이 하는데 듣기 푸는 연습을 꼭 해줘야 한다. 왜요? 수능 영어 듣기가 이제 쉽다는 그런 인식이 있어요. 그리고 수능이나 모의고사에서 듣기를 틀려도 이건 실수니까 괜찮지, 다음에 맞추면 되지, 이렇게 말을 하는데, 수학도 그렇고 영어도 그렇고 쉬운 건 틀리면 안 되는 문제예요. 그래서 영어 듣기도 만약에 내가 영어 듣기를 틀린 적이 한 번이라도 있다면 꼭 연습도 해야 하는 게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과탐 같은 경우는 제가 수능에서 화학 1이랑 지구과학 2 이렇게 2개 선택했는데, 과탐 같은 경우는 수능도 사실은 70% 정도는 거의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개념 암기법은 아까 내신들이랑 동일하게 했었고요. 특히 화학 1 같은 경우는 조금 어려운 문제들이 있어요. 그 시간에 풀기 어려운 문제들이 있는데, 보통 요즘 인강쌤들이든 수능 쌤들이 그런 문제 풀이법을 되게 잘 알려주시거든요. 그런 유명 쌤들이 알려주는 풀이 방법을 수능 기출문제나 이제 다른 사설 문제를 풀 때 적용하는 훈련을 하고, 만약에 그 방법이 나랑 안 맞다 싶으면은 좀 가감하게 그 방법 버리고 새로운 방법을 찾고 하는 필요가 있어요. 부모님께서는요, 정현님이 대학을 가기 위해서는 어떤 걸 도움을 주셨는지요? 이제 가끔 어떤 건 도와주니까 좋았고 오히려 이런 건 역효과가 나더라. 예, 이런 거를 알면은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요거는 좀 도와주고 이런 부분은 좀 자중해야겠다라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 좀 해주세요. 제가 첫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께서도 조금 이제 저에 대한 욕심이 있으셨어요. 사실 제가 영재고 준비를 한 것도 제 의지보다는 부모님의 욕심이 크지 않았나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영재고보다는 지금 다녔던 학교가 더 맞았던 거죠? 네, 결과적으로도 그랬고, 전 사실 영재고 준비할 때는 제가 학원을 다니는데 왜 학원 가는지도 모르겠고 이 공부 왜 해야 하는지도 모르고 그런 상태로 가다 보니까, 제가 이제 약간 중학교 2, 3학년 때 사춘기가 왔었는데 그때는 학원도 안 가고 시방 가거나 친구들 집에 놀러 가고 이런 식으로 했었단 말이에요. 그랬었는데
있었는데 제가 영재고를 이제 떨어지고 그다음에 자사고까지 다 떨어지고 나서 이제 부모님이 조금 되게 우울해 하셨어요. 특히 어머니께서. 근데 저는 오히려 그때가 저를 바꾼 계기라 생각했던 게 저는 그것 때문에 우울해 계신 걸 보기가 좀 싫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부모님이 저를 약간 살짝 포기라는 표현 쓰기 그렇지만은 저에 대한 기대를 좀 많이 기대를 낮추니까 오히려 공부할 의욕이 더 생겼나요? 근데 기대를 낮추다 보니까 뭔가 저도 그때 약간 청개구리 기질인지 오기가 생겨서인지 모르겠는데 내가 어떻게든 해가지고 보여주겠다. 나도 잘할 수 있다는 걸. 그런 이제 마음도 생겼고 고등학교 다는 입시가 끝났으니까 대충 중학교 겨울방학쯤인데 아 내가 공부를 해야겠다는 마음을 그때 처음 먹은 것 같아요. 그 전까지는 어떻게 보면 부모님이 공부를 하라 해서 공부를 하다가 그때 처음으로 내가 공부를 해야지 마음을 먹고 그러니까 부모님이 너무 기대를 가지고 있으니까 오히려 부담이 돼서 공부하기가 싫고 좀 내려놓으니까 공부가 더 잘 된다는 그런 내용일까요? 부담보다는 약간 자기가 공부를 하고 싶다는 의지가 있을 때 공부를 해야 그럼 부모님은 어떻게 케어를 해주셨을까요? 그래서 고등학교 간 이후에 이제 부모님이 케어해 주신 걸 보자면 그때부터는 제가 공부를 제 스스로 하고 싶어 한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모님께서 이제 일단은 당연히 학원 데려다 주시거나 학원비 내주시고 그런 이제 경제적인 거 당연히 해주셨고 그다음에 저랑 소통을 되게 많이 했어요. 고등학교 때. 전 그게 되게 소통이 중요하다 생각하는 게 그래서 학원 같은 걸 가더라도 제가 여기 이거 더 필요한 것 같다 요구하면은 부모님께서 학원 이제 찾아봐 주시고 그다음에 제가 생각하기에 아 이거는 굳이 안 해도 될 것 같다 하면은 이제 오케이 해주시고 그다음에 뭐 요즘에 이런 걸로 스트레스 받는다 학교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 이런 걸 좀 소통을 하다 보니까 저도 스트레스도 이제 풀고 아무래도 가족관계가 좀 돈독해지다 보면은 행복한 것도 있고 해서 그런 소통도 좀 많이 해주셨고 소통을 많이 해주고 또 다니기 싫은 학원은 억지로 보내지 말고 그리고 뭐 힘들어하는 부분은 얘기를 들어주고 학교가 꼭 고등학교가 영재고 특목고가 다가 아니다. 너 누구는 뭐 거기 갔는데 뭐 이런 얘기를 안 하고 얘기를 들어주시고 싫어하는 거는 또 빼주시고 제 생각에 고등학교 때 저랑 부모님 관계가 좀 좋아서 대학 입시가 좋았던 거 아닐까 생각을 해요. 도움 줄 건 도움 주고 이제 약간 도움과 간섭의 차이가 묘한데 그래요. 도움과 간섭은 어떻게 차이가 나죠? 어떤 게 간섭처럼 느껴져요? 입시판에서만 이제 딱 보자면은 부모님이 하고 싶은 걸 시키는 건 간섭이라 저는 생각해요. 정확하네요. 자녀가 하고 싶은 거를 좀 더 서포트 해주는 건 이제 도움인데 자녀는 딱히 안 하고 싶어 하는데 본인이 하고 싶은 걸 강요하거나 그런 쪽으로만 인도하는 거는 간섭이지 않을까. 특히 사춘기 이후에는 아무래도 다들 이제 자아가 좀 있다 보니까 그때 이유가 더 중요하지 않나. 그리고 의대나 명문대를 꿈꾸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네네. 그런 친구들에게는 초, 중, 고 이렇게 단계별로 해서 어떻게 공부를 하는 게 좀 좋을까요? 저는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때 공부를 많이 하긴 했는데 그게 바람직하다라고 말하고 싶지 않아요. 솔직히 말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초등학교 때는 조금은 앉아서 하는 그런 공부보다는 사회나 세상에 대한 공부라 해야 하나요? 근데 저희 부모님이 그때도 저한테 되게 잘해주셨던 것 중에 하나가 부모님께서 저를 박물관, 미술관, 유적지, 뭐 뮤지컬 이런 걸 되게 많이 보러 데려가셨어요. 그래서 저는 초등학교 때 교양이 쌓였다 해야 하나요? 그리고 이제 내가 뭘 좋아하고 뭘 싫어하고 뭐가 되고 싶고 그런 걸 좀 깨달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경험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지금도 저는 미술관 이런 거 가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런 걸 좀 많이 쌓아주셨고 또 저희 어머니께서 독서 논술 강사를 하셨었어요. 그래서 저희 집에 책이 좀 많았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때 독서를 많이 했던 것도 어떻게 보면은 좀 도움이 되지 않았나. 저는 개인적으로 중학교 때부터는 선행도 하고 앉아서 하는 공부를 좀 많이 해야 한다 생각을 해요. 저는 아무래도 영재고 준비를 하다 보니까 사실 영재고 준비하려면 수학, 과학을 어느 정도 이상은 고등학생 수준 정도는 되어야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것 때문에 이제 수학, 과학도 물리랑 화학은 선행을 조금 많이 한 상태였고 근데 저는 사실 과학은 모르겠는데 수학 선행한 거는 실제로 고등학교 가서도 큰 도움이 돼가지고 과학 선행은 큰 도움이 안 됐나요? 과학 선행은 사실 영재고 준비를 위해서 하는 공부량이 고등학교에서 하는 공부량보다 더 많았어요. 그래서 너무 과하다 저는 생각을 해서 그리고 사실 그게 고3 때 되면 다 까먹거든요 어차피. 근데 수학은 어쨌든 이게 계속 하다 보니까 고등학교 1, 2, 3학년 하다 보니까 선행을 해놓으면 확실히 큰 도움이 되었다 생각을 해서 저는 가능하다면은 고등학교 입학 전에 최소 고1 수학 과정은 공부를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공부법 같은 거는 말씀드린 것 같아서 좀 학교 생활을 좀 말씀드리자면 제가 수시로 가기도 했고 그래서 저는 학교에 있는 대회든 활동을 최대한 열심히 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물론 요즘에 생기부 쓰는 법이 바뀌어가지고 뭐 모든 걸 넣을 수 없다고는 하지만 많은 활동을 해야 그래도 자소서 쓸 것도 더 생기고 학교 활동을 열심히 하는 것 자체가 물론 입시 때문이 아니더라도 이제 여러 가지 이유로 학교 활동을 열심히 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어떤 학교 활동을 했어요? 저는 일단 학교에 있는 대회는 문과, 이과 이런 거 상관없이 다 나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상 탄 거 보면은 인문학 대회 이런 것도 상 탄 적이 있고 에세이 쓰기 이런 거 상 탄 적이 있고 글도 아무래도 제가 좀 독서 논술 이런 걸 어릴 때 했어가지고 조금 적당히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대회는 일단 다 나갔고 저는 사실 제일 열심히 한 건 동아리 활동이었는데 그 화학 동아리를 했는데 그 동아리에서 이제 임원도 맡고 근데 이제 공부를 그냥 할 때요 마냥 쉬운 게 아니잖아요. 너무너무 힘들 때는 그걸 어떻게 극복을 했어요? 저는 사실 공부만 하는 걸 안 좋아했어요. 그래서 이제 QOL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삶의 질 이런 거 얘기하는데 쉴 때는 확실히 쉬고 공부할 때는 확실히 공부한다. 그걸 잘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예를 들면 시험 끝난 날은 저는 공부 아예 안 하고 진짜 후회 없이 놀았어요. 하루만?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를 정말 후회 없이 놀고 그 다음 날부터는 평소처럼 다시 공부를 하고. 그러면은 다른 애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게임 이런 건 안 하셨어요? 제가 게임을 고등학교 때 안 했어요. 게임을 스스로 끄는 거예요? 그냥 고등학교 들어가면서 공부 좀 제대로 해보자 마음을 딱 먹고 PC방을 안 가버릇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컴퓨터 게임을 좀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럼 그 공부 의욕은 어디서 났을까요? 게임도 끊을 만큼 그리고 3년 내내 그렇게 열정적이었던 거 보면 어떤 데서 그렇게 공부에 열정이 생겼을까요? 성적이 한번 해보니까 올라가서 자꾸? 아니면 근데 그게 은근 컸던 것 같아요. 확실히 성적이 올라가거나 그러니까 좀 나오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성취감 때문에 사실 고등학교 때는 공부 열심히 한 게 그것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성적 오르는 거 플러스 이제 의대 가고 싶다는 목표 생긴 거. 하나만 더 이제 말씀드리자면 저는 공부할 때 혼자 있는 걸 안 비추하거든요. 친구들이랑 같이 이제 대화를 하든 밥을 먹든 그런 식으로 혼자만의 세상에 갇혀서 공부하는 것보다는 좀 세상과 소통은 하면서 공부를 하는 게 아무래도 좀 더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길이 아닌가. 그러면 공부를 그러니까 혼자 집에 와서 공부를 한 게 아니고 친구들하고 다 같이 공부를 하는 형태를 했다는 말씀일까요? 아니, 공부할 때는 이제 뭐 혼자 할 수 있는데 쉴 때는 그냥 친구들이랑 좀 대화도 하고 수다도 떨고 뭐 점심시간에는 같이 운동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이제 공부할 때는 또 공부를 하고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좋다는 생각입니다. 요즘에 진짜 부모님들이 너무 고민하고 또 자녀와 트러블이 있는 게 사춘기, 집콕 문제로 인해서 사춘기 또는 스마트폰 문제거든요. 정현님은 사춘기를 어떻게 해결을 했고 아니면 스마트폰에 너무 많은 시간을 쓴다 이런 고민을 하는데 어떻게 해결을 했나요? 우선 저 사춘기 같은 경우는 저는 사춘기가 세게는 않았었어요. 반항한 게 있다면은 학원 안 가는 거 정도였어서 학원 같은 경우는 그냥 제가 안 가고 싶을 때 안 가다가 나중에 그냥 먼저 부모님께 말했어요. 사실 이렇게 안 갔다 말씀드리니까 부모님이 알고 있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게 아마 중3 때였을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모님께서 그냥 학원 가고 싶으면 가고 말려면 말아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뭔가 너무 잡는 것보다는 이제 약간 놓아주셔서 사춘기가 좀 그렇게 넘어가지 않았나 생각을 해요. 저는. 스마트폰 같은 경우는 전 사실 중학교 때는 제 기억으로 유튜브 이런 거는 엄청 활성화되지 않았었던 걸 기억해서 게임을 좀 했었던 것 같아요. 스마트폰으로. 그때는 사춘기 전이기도 했고 그냥 게임을 학원 가는 차 안이나 집에 온 차 안? 그 정도에서만 했어가지고 크게 스마트폰 때문에 트러블이 있었던 것 같진 않아요. 고등학교 때는 제가 고1 때까지는 스마트폰을 쓰다가 고2 때부터 투지폰으로 바꿨거든요. 그게 부모님의 의지였나요? 자기의 의지였나요? 아니면 그냥 투지로 바꿔야겠다라는 계기가 있었을까요? 그게 약간 제 의지랑 분위기였던 것 같은데 저희 그때 학교 분위기가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는 이제 슬슬 수능 준비를 해야 하니까 친구들이 다 일단 투지폰을 바꿨었어요. 그 고등학교 이름이 뭐예요? 너무 좋은데. 수지고등학교라고. 그래서 고등학교에서 친구들이 다 투지폰 바꿔서 저도 투지폰 바꿨었거든요. 사실은 여기서 조금 반전이 있는 게 제가 그러고는 고등학교 2학년 2학기 때 친구한테서 공기계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안 쓰는 스마트폰을 받아서
그러니까 통화만 이제 그 투지폰을 하지 통화 문자만 스마트폰으로 이제 와이파이 터진 데서 쓸 수 있었거든요. 부모님이 아셨어요? 모르셨어요. 부모님 보시면 놀라실 수도 있긴 한데 어쨌든 그래서 어쨌든 저의 결론은 투지폰 바꾸는 건 그거에 대한 일단 의지가 있던 것 자체는 되게 크게 평가할 수 있는데 효과는 모르겠다. 그러니까 스마트폰을 단절할 수 있는 효과는 있긴 있겠지만 엄청나게 큰지는 잘 모르겠다고. 예, 그런데 공부하는데 지장을 안 줄 만큼만 쓰신 거군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제가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데 제가 그때 어떻게 자제했는지 제일 처음 했던 거는 그 어플 중에 그런 게 있어요. 일정 시간 이상 쓰면 잠기는 거. 그래서 그거를 깔아가지고 제가 스스로 깔았어요. 제가 스스로 깔아서 너무 공부를 안 하니까 제가 깔아갖고 했었는데 그게 또 어떻게 스마트폰 하고 싶은 욕구가 너무 커지면은 그걸 또 방법을 알아내가지고 또 풀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갖고 그 다음에 했던 게 저는 스마트폰을 일단 안 보이는 데 놓자. 제가 그때 당시 독서실 공부하는 데랑 사물함이 좀 멀었거든요. 최대한 사물함에서도 안쪽에 스마트폰을 놓고 스스로만의 규칙을 정한 거예요. 스마트폰을 딱 갖고 오고 대단하네요. 30분만 쓰고 다시 그 자리에 놓자. 그다음에 두 번째로 스마트폰 하러 그렇게 먼 거리를 왔다 갔다 해야 하다 보니까 안 하게 됐던 느낌? 그런 것도 있어요. 2G를 썼지만 결국은 스마트폰도 갖게 됐고 네. 몰래 썼지만 자제력을 잃을까봐 안 보이는 데 넣어놓고 네. 쉽지 않은데 그래도 이렇게라도 해서 노력을 해야겠네요. 그런 노력이 필요한 것 같고 저는 일단 지금도 사실은 스마트폰이 문제긴 하거든요. 제가 공부량이 많잖아요. 근데 지금 그래서 이제 오히려 스스로 이제 좀 자제를 하려 하는데 스마트폰을 공부할 때 아예 안 들고 가요. 공부는 이제 스터디 카페 이런 데서 하는데 스마트폰은 집이나 방에 놔두고 좀 스스로 그런 식으로 노력을 많이 해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정현님은 이제 의사가 되기 위해서 네. 의대를 들어갔잖아요. 그런데도 이제 구체적으로 좀 더 어떤 전공의가 되고 싶다던가 아니면 꿈이 구체적으로 어떤 걸까요? 사실 전공 같은 경우는 지금도 아직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이게 의대 들어오기 전이랑 들어온 후랑 느낌이 다르더라고요. 어떤 느낌이 달라요? 실제 들어와서 보니까 뭐 각 과마다 좀 스타일이 이런 스타일이 있고 아직 실습도 안 돌아서 나한테 어떤 과가 맞겠다 이거를 말하기가 오히려 어려워졌더라고요. 전공은 아마 제가 레지던트 지원할 때까지 계속 고민할 것 같고 그냥 꿈 같은 게 있다면 약간 의료 사업 같은 걸 하면서 이제 교수님도 하고 싶습니다. 되게 재밌었던 게 보통 의대생들요 좀 딱딱하고 좀 그렇다고 생각을 했는데 정현님이 댄스 동아리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뭐 병원을 개원을 하든 다른 뭐 환자들이 너무 좋아할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이게 뭐 꿈이 의사 겸 뭐 아이돌 스타 뭐 이런 건가요? 아이돌 스타는 일단 여러모로 안 되고 저는 그냥 제 원래 고등학교 때부터 아이돌을 좀 좋아하긴 했어요. 그래서 제가 게임 이런 거 안 하다 보니까 취미 생활이 이제 아이돌 영상 보고 이제 음악 듣고 춤 따라 추고 이런 게 취미였거든요. 고등학교 때도 그런 영향으로 대학 와서도 이제 춤 동아리를 하게 된 게 있고 그 슬기로운 의사생활 보면은 친구들끼리 밴드를 쭉 이어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동아리 친구들끼리 이제 나중에 우리 의사 돼서도 한 번씩 이제 소소하게 버스킹 같은 거 하고 그렇게 취미 즐기자 이런 얘기를 하긴 했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요즘 애들이 공부하기가 정말 힘든 상황이잖아요. 여기에서 현실 조언, 그러니까 어떻게 꼭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이제 선배로서 후배에게 해줄 수 있는 얘기가 있으면 좋겠어요. 조금은 이제 현실적으로 말을 하려고 하는데요. 우선 첫 번째로는 꾸준하게 하라는 말 하고 싶고 두 번째로는 목표가 있다면은 한번 그 목표를 생각을 해보시고 그것과 지금 자신의 모습을 객관적으로 비교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너무 목표는 높은데 자기 위치가 낮다면은 노력을 더 하든 아니면 목표를 바꾸든 그런 좀 객관적으로 자기를 바라봐라.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건 좋은데 절대 자만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바쁘신데 나오셔서 너무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저도 생각하는 바가 많고 또 공부하시는 여러분들도 좀 많은 걸 좀 배우셨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에게 소중한 정보로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